으쌰.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한다 깡사부입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수익 창출에 대한 신청, 이제 이메일도 받아서 수익 창출 신청까지 모두 마친 상태고요.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버라면 누구나 하는 그 Q&A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들을 남겨주셔서 제가 한번 그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사이가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Q&A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제가 사전에 먼저 질문들을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잘 안 보이지만 유튜브 질문과 그 다음에 SNS를 이용해서 제가 게시글에서 수집한 이 질문들을 토대로 대답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정답을 써놓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미리 작성해 놓으면은 왠지 진솔한 대답도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쓰면서 약간의 창작, 약간의 이 허구도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질문들만 쫙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유튜브 질문부터 한번 대답을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분은 제가 또 평소에 SNS 그리고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지켜보고 응원하고, 그리고 저를 또 많이 응원해 주시는 군산의 올리언 태권도 박성광 관장님께서 또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광 관장님께서는 사범님의 열정적인 삶에 가장 큰 동기부여는 무엇인가요? 라고 또 남겨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한편으로 또 저에게는 너무 쉬운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제 삶에서 가장 큰 동기부여인 가족, 그리고 제 딸이 있기 때문이죠.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단연코 제 딸 루아와 제 아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든님, 유튜브에 또 이든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여러 교구를 직접 만드시는 걸 봤습니다. 교구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교구를 직접 만든 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 스승님과 함께 태권잡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내고 교구를 함께 만들다 보니까 교구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가 많았고 또 즐거운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계기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완벽해야 돼, 좋은 것만 사야 돼, 완제품이어야 돼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 체육관에 와서 현재 일하고 있는 체육관에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아이들에게 써보게 하고 뭐가 부족한지 또 깨닫고, 그 다음에 이걸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가,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계기는 아이들이 좋아해서입니다. 제가 만들었다, 우리 사범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사범님이 만든 걸로 직접 운동한다 라는 그런 또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BJTV님, 김BJTV6505님이 인생에서 이게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요? 일단 가장 크게 행복하다고 느낀 건 이제 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이제 저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처음 본 순간부터 딱 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물론 결혼 준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워낙 부족했고 제가 또 그렇게 막 잘하지를 못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저는 그래도 결혼을 해서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게, 또 우리의 집이 생겼다는 게, 물론 이제 전세였지만 우리의 집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 중에 하나가 당연히 아까 우리 박성광 관장님이 질문해 주신 것과 같이 제 딸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제 딸이 이제 말을 꽤 많이 늘었는데요. 이제 아빠와 함께해서 아빠랑 이거 할 때 아빠랑은 이렇게 해서 좋아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대화인데 그렇게 소담소담 그냥 그렇게 사소한 대화들을 딸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딸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낍니다. 또 우리 정말 제가 좋아하는 관장님 중에 한 분인데요.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실제로 뵌 것 같은 그런 친밀감이 느껴지는 관장님인데요. 인혁 관장님이라고 현재 유튜브에서 인혁크라는 채널로 또 쇼츠 그 챌린지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우리 인혁 관장님께서 깡사부가 태권도를 배우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거는 오늘 또 질문들이 보니까 다 굉장히 쉬운데, 저는 6살 때 엄마가 제 어머니께서 밖에서 맞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태권도를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질 줄은 당연히 상상도 못했지만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만약에 태권도가 아닌 다른 데를 보내셨다면 또 제 삶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이은하님, 얼마나 유연한가요? 제가 지금 여기가 야외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옛날에는 옛날이 무슨 소용이겠냐면은 다리재기를 일자로 정말 잘 쨌는데요. 요즘은 진짜 몸이 좀 굳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적당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발차기는 전부 다 얼굴 이상으로는 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차다님, 워터팩 어떻게 사용하나요? 요거는 조만간 제가 이제 인스타로도 제 이벤트를 공지했는데요. 워터팩을 나눠드리면서 사용법을 올릴 건데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일단 품새로도 쓸 수 있고요, 근력 운동 그리고 게임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SNS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은 황시연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릴스나 유튜브 찍으실 때 아이들이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요거는 보통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 체육관 친구들은 이제 제가 이런 걸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잘 참여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전에 부모님이 이런 것에 얼굴이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런 곳에 이제 출연하는 걸 원치 않는다 라고 제가 사전에 물어는 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친구는 같이 찍 때 그 친구는 이제 영상 부분에서는 다 이제 편집을 해서 또는 모자이크를 해서 지우도록 하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거부한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김서은님께서 아이들과 매일같이 수업을 하는 지도진으로서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아이들과 매일같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장점은 너무 행복하고요. 이게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금 이 아이들에게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보다 이 아이가 조금 더 성숙한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점도 배우고, 또 이 순수한 아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다시금 저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저는 단점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단점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아이들과 지도를 하면서 단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행동이 조금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 친동생인데요, 이게 강태원이라고
첫 수익금 기부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자기가 그러던데 자기한테 기부할 거냐고. 아니야. 그 다음에 강서윤, 우리 선수부 친구고요. 관장님의 첫째 딸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정말 많이 아끼고 정말 많이 좋아하는 제자로서 애정이 많이 가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인데요. 서윤이 어디가 좋나요? 하고 질문을 줬네요. 말 안 들을 때 빼고 다 좋아요. 자, 이제 6분이 남았습니다. 질문이 생각보다 너무 많죠. 수진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수진님은 제 예전에 제 스토리에 대한 그 게시글에 댓글을 굉장히 길게 써주셨는데요.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저와 제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범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부분으로 남겨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늘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일단은 어떤 분으로 남겨지기보다 일단 지금 이 순간 좋은 사람이 돼야지, 지금 이 순간 편한 사람이 되고 지금 이 순간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가 저는 일단 1번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추후에 그런 저의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겨지고 싶냐, 그러면 저는 아이들의 입에서 제가 꿈을 갖는데 힘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무엇을 하든 어떤 걸 하든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때 힘든 순간이 닥칠 때 나와 운동했던 그 순간들을 되새기면서 그때는 이렇게 힘들게 했어도 사부님과 함께해서 견딜 수 있었다, 나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라고 하며 그렇게 다시금 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겨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섭님께서 질문이 엄청 긴데요. 지도할 때 아이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좋은 말이 많으시던데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꿀팁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텐션이 너무 좋으신데 혼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아이들에게 제가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평상시에도 그냥 즉흥적으로 좀 많이 하는데 일단 저는 책을 많이 읽진 않습니다. 긴 글을 읽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 대신에 그 순간순간에 수업을 하면서 좀 계속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에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얘네들이 힘들지만 이 힘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당연히 해야 된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짧은 글귀나 명언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노래 가사, 그 다음에 이제 영화나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들을 많이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냥 인용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게 있었는데 사부님은 이렇게 느꼈다, 제 입장에서 다시 한번 그걸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텐션이 좋으신데 혼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는데 저는 딱 반대의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뭔가 정말 크게 잘못을 했으면 다 앉힌 다음에 정말로 조용히, 제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이 화가 난 이 감정을 아이들에게 분노로 표출하지 말자. 그게 저는 1번인데요. 일단은 화가 나면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대처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앉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참 이제 한 며칠 정도 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거는 좀 길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당사자인 아이와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대화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텐션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로 이게 아이들에게 훈육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칼같이 분위기를 다시 바꿔서
전환시켜서 하는 것 또한 저는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임규현님께서 수업 내용의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다음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체육관의 환경이나 뭐 아이들의 분위기에 따라도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수업할 때 수업 내용을 먼저 고지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할 건데 몇 분 할 거다라고도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면 단계별로 조금 발차기는 발차기의 단계를 완전 많이 쪼개서 진행을 한 다음에 좋아, 오늘은 이만큼 이제 이거를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자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던지고, 이제는 발차기를 많이 했으니 손동작으로 넘어가 보겠다, 이렇게. 수업 중에서도 이제 항상 다음 수업 넘어가기 전에 이제 몇 분 남았다, 더 최선을 다해야 돼, 후회 남기지 말고 끝까지 해야 돼 라고 아까 얘기를 많이 해서 딱 커트라인을 제시해 주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제 이게 몇 분 남았으니까 다음 수업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겠죠. 이건 대답이 조금 어렵네요. 몸으로 하는 건 쉬운데, 그 다음에 우리 찬영님께서 동안 유지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어머니가 이렇게 낳아주셔가지고요. 제가 동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는 편이고, 성격 자체가 빨리 그거를 없애는 편이라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K님, 아이들 수업할 때 집중력 높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실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박수 3번 시작.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이런 게 있겠지만, 저는 일단 말에 음률을 많이 넣습니다. 말에 이 액센트를 자유자재로 조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막 하다가 처지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흐려진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볼 건데 좋았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다음 수업에 넘어갈 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목소리 변화를 많이 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너무 산만하다 그러면은 그 친구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면서 3초 정도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말의 목소리의 톤을 조금 자유자재로 상황에 따라 잘 이용하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지연님께서 품새 선수반 훈련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 동작이나 발차기 교정이요. 일단 품새 선수반 훈련법은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근력, 기초 근력과 기초 체력. 아무리 유연해도 차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근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회를 뛰어보면 알겠지만 1라운드 뛰고 이게 운이 안 좋아서 바로 다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1, 2, 3라운드를 연속으로 뛰게 되면 마지막 3라운드에서 굉장히 처진단 말이죠. 그래서 기초 체력이 정말 중요하고, 저희 아이들은 근력 운동과 체력 운동을 정말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발차기와 기본 동작은 일단 무조건 쪼개서, 무조건 앞차기도 나눠서 무릎 올리기부터, 그 다음에 정확한 앞구비 자세에서 차보고 뒷구비 자세에서 차보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진행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동작들도 마찬가지로 아래 맡기면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손 내려 때려 하면서 약간 좀 쪼개가지고 지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저의 모든 지도는 단계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긴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처음 해보니까 떨리기도 하고 제가 횡설수설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땠나요?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10,000명, 20,000명이 될 때까지 더 열심히 하는 깡사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1000명이 된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다시금 아이들에게 목표를 제시한 게 있는데요,
제 이제 새로운 목표는 실버 버튼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실버 버튼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굉장히 또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수부 아이들에게는 사모님이 이 실버 버튼을 받아오는 순간 뒷면에 너희들의 손도장을 찍게 해주겠다. 우리가 함께 한 거니까 함께 이거에 이제 우리의 기록을 남기자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새로운 목표는 실버 버튼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깡사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깡사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